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끄러우니까 요렇게 했고 요렇게. 그래서 좀 300일 동안 300번을 쓴 셈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쓴 것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 중에서 100번 쓰기를 안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강의를 런칭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건가? 조회수가 10 나오고 20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일은 전혀 나한테 일어날 수 없겠다. 근데 나는 정말 내가 제공하는 이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이라는 강의, 이 강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컨텐츠를 통해서 모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루 이틀 시간이 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허언증인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이 사무실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책상을 사고 의자를 사고 칠판을 놨어요. 그리고 모니터도 샀습니다. 오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책상을 미리 사면서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수강을 할 준비를 해놔야지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간절해서 그렇게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걸로 하지는 못했고, 그냥 약속 몇 번 안 나가면, 친구들 몇 번 안 만나면 되는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근하면 문 열면은 바로 이 책상들이 놓여져 있고 맞은편에 칠판이 있고,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이 거기 앉아서 열심히 제가 강의를 듣고 저는 칠판 앞에 서서 판서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맨날 생각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진짜 그냥 오롯이 그냥 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어떤 컨텐츠를 기획한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목표한 걸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10기수가 넘게 수강생들이 모집이 됐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강의 따위를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목표를 이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100번 쓰기는 현실이 안 되는데,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번 쓸 생각은 하지 못했었던 그건 왜 현실이 됐었는가? 이거는 어쨌든 목표라는 의미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목표의 크고 작음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점은 현실이 아니라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번 쓰기의 본질은 100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매몰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100번 쓰기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 의식적인 어떤 작용 없이 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적인 작용 없이 어떤 반복을 했을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일본어로 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일본어 능통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많이 걸어 다니는데 이 걷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나요? 모르잖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의식을 안 하니까. 그래서 100번 쓰기도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근데 그 심정은 알아요.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는 심정 제가 알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놓고 간절한 척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쓰기를 강조하는 여러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 손으로 쥔 펜이 내 목표를 써내려가는 그걸 눈으로 명확하게 보면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를 떠올려보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썼었지만 졸면서 쓴 적도 있고, 언제 끝나냐 하면서 썼고, 오늘도 써야 되네 이러면서 쓴 날도 있고, 한 번 좀 신경 썼던 건 뭐냐면 100일째가 다 돼갈 때 10일 남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네요. 10일 안에 이루어지려나? 뭐 이러면서 한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덜 간절했던 거죠. 덜 간절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진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100번 쓰기라는 거에 잠깐 기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을 추려서 3단계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 환경 세팅입니다. 뇌를 속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책상과 칠판, 의자, 모니터 이런 것들이었죠. 이 행위 자체를 심리학에서는 acting as if라고 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이게 진짜 강력하다고 학계에서도 검증이 됐습니다. 전 몰랐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출판사 계약서가 없어도, 내가 아직 책을 아직 안 썼어도 일단 책상 위에 원고지를 펴든 노트북을 펴든 작업대를 마련해 놓고 매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곳에다가 베스트셀러 작가 누구누구 땡땡땡 이렇게 딱 뭐 시간을 좀 들일 수 있다면 그 뭐 어떤 상장 같은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을 본인이 해서 내가 그 상을 받은 것처럼, 나만 보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보이는 곳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히잖아요. 이런 게 물리적 증거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전략적 각인. 하루가 시작할 때 확언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까먹고 있었다면 저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시 상기를 시켜보세요. 매일 아침에 플래너를 펼치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 번만 딱 쓰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뱉고 귀로 듣는 겁니다. 따다다닥 이렇게. 어설프게 100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따다다닥 하면서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추상적이면 안 된대요. 나는 대박 난다.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건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되냐면 아까 작가라고 했을 때 나는 12월 31일 날 내 첫 책을 출간하고 그게 시판이 되어서 100명의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등장하면 좋은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그렇게 구체화시킨 목표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눈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할 때.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행동 정렬. 그러니까 실행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리적인 증거를 마련해놨고 이걸 갖다가 어떤 목표인지 구체화를 시켜서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각인을 시켜 나갈 때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이루어지면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내 시간에 녹여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 그래서 이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확언을 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해야 할 걸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찾아내서 플래너에 타임라인에다가 적는 겁니다. 타임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할 일에 대해서 적어 놓는 거를. 이것 또한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 목표를 위해서 할 일들을 어떻게 쪼개서 어떤 걸 특정해서 어떤 시간에 할지를 결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 증거 찾고 확언하고 이런 건 실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그걸 시간에 뿌리는 그게 실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리적 증거를 통해서 환경을 세팅하고 하루가 시작할 때 확언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쪼개서 시간에 배치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간절함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쉬우면은 세상이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저는 과연 또 뭘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외치는 제 브랜드 캐피탈리스트의 이 철학이 많은 사람들한테 닿기를 원해요. 지금 간절하게. 그리고 이것 또한 구체화를 시켰지만 100번 쓰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캐피탈리스트의 의미는 자본을 뜻하는 캐피탈과 건강, 그리고 적당함, 절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피트니스라는 단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리스트에서 기존의 P를 F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두 개의 강력한 중력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자본주의고요. 두 번째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성도 높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외모가 다가 아니다.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된다. 너무 완벽한 가르침인데 살아보니까 현실이 어떻냐 이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그 가르침이랑 방향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을 개선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늘어난 기회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행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지는 모습을 개선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전적인 우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뭐 미의 기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태어난 거 안에서 최대치를 뽑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불려 나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또 통제력이잖아요.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약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소득 자체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 소득 자체를 늘리려면 어떤 기회를 탐색해야 되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되고, 그게 식별됐을 때 그 기회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지 능력과 실행 능력이 또 통제된 신체 관리에서 더 높게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개선하려는 여정과 그 여정이 낳아준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소득을 개선하려는 이 여정 자체가 선순환이다 이겁니다. 내 보여진 모습이 더 좋아지고 내 통장이 더 뚱뚱해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솔직해지자 이거죠. 물론 불편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걸 외면해서 손해볼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내 자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달성되는 목표는 없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통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캐피탈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와 외모의 개선을 동시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과 또는 가치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상품을 선택한 게 바로 플래너입니다. 이 플래너인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하기 싫은 걸 참고 해내야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뭘 컨트롤해야 되냐면, 모두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실상 어렵지만 통제를 해야 된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 시스템을 내가 개발해서 사람들께 알려주면 내 가치에도 공감할 기회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더 루틴이고요. 여기 캐피탈리스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플래너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AI도 발달하고 SNS 뭐 항상 이렇게 있고,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런 매체들로부터 우리 시간을 뺏겨 나갈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이 저렴하니까 뺏기는구나. 내 시간이 비싸지면 잘 안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비싸게 만들려면 한 시간 한 시간이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큰 내적 저항 없이 효율적으로 갖춰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간절하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간절함을 내가 필요한 행동까지 끌고 갔던 그 연결고리가 좀 부족했을 뿐인 거거든요. 간절함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100번 쓰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할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그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순 반복의 비효율에서 벗어나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적 증거를 만들고 확언을 통해서 시각화, 청각화, 상상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쪼개는 거. 자, 쪼개는 게 실력이라 했습니다. 그 실력 갖춰야 돼요. 쪼개고 그걸 내 행동으로 해나가는 거.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의 목표가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래너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안녕.